최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이 15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전세금 반환 보증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안을 점검하는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최근 전세 시장 흐름과 함께 깡통 전세에 대한 대비책 살펴보겠습니다. 이동현 KB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깡통 전세 그리고 네. 역전세난 이 모두 전세가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네, 설명 맞습니다. 좀 해주시죠. 네, 전세난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세입자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역전세난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오히려 이제 찾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리고 깡통전세라 말하는 주로 이제 집값 하락폭이 많다 보니까 전세값 이하로 내려가서 말 그대로 깡통이 돼버리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모두 전세금 하락하고 연관이 있고요. 주택시장 침체 또는 전세 물량 공급 과다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문제 상담해 오는 분들도 요새 좀 많아지셨습니까? 상황 어떻습니까? 2년 전, 1년 전만 해도 주택시장이 오르고 전세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상담이 많지 않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반대로 이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전세 가격도 또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전세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만기가 됐는데 2년 뒤에 네. 만기와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특히 그 일부 다주택자의 경우는 전세를 많이 놓고 갭 투자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전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로 인한 세입자의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에 대한 고민이 조금 최근에 들려오고는 있습니다. 네. 자, 이 실제로 그러면 전세값 얼마나 떨어졌나요? 전세값이 떨어진 거는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지방에 여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던 지방권의 이렇게 지역 경기 안 좋은 곳들이 있어요. 예. 조선업이라든지 예. 자동차업 기타 울산, 거제, 경남 같은 지역들은 지역 경기 침체와 맞물리면서 전세 수요자 자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예. 지역이 고용 수요가 이탈되면서 전세가율이 더 많은 폭으로 떨어졌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떨어진 표가 잘 안 납니다. 아직은. 네네. 아직은 안 나고 이제 좀 더 지켜볼 상황은 있지만 경기권, 세종권, 충남권도 약간씩은 좀 떨어진 상태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서울 안에서도 이 지역별로 그 전세값 하락의 폭에 편차가 있죠. 그 이유는 뭡니까? 네,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최근에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송파구 같은 경우 송파 헬리오시티가 만 세대 가까이 지금 입주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지역들, 그다음에 그 강동구 지역들, 거기에도 조만간에 지금 나올 예정인 것만 해도 그런 동남권이라서 송파, 강동권 이런 건들은 거의 2만 가구 이상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당장에는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거든요. 집주인 입장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많이 내려간 게 있고요. 또는 그 강남 같은 지역도 의외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재건축에 영향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전세가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예정된 입주 물량이 상당한데 이런 물량들이 풀리게 되면 또 이 전세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주고 지금과 같은 이 전세가 하락 계속 될 걸로 예상하시는 거죠? 전세가율이 서울 같은 경우에도 당분간은 신규 입주 아파트 생기는 지역 중심으로 해서는 앞선에 말했던 동남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전반적으로 전세가율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전세가 자체가. 예.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율이란 것도 떨어지죠. 네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예. 전세가율도 떨어지는 거고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밖에 외 지역들, 전세 쉽게 하면 신규 아파트 공급이 아직은 많이 안 나오는 지역들은 예. 큰 폭의 하락은 아직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2년 전과 보통 이 전셋값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네.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네. 2년 전 2017년에는 그 전셋값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전셋값이 매매가와 큰 네. 차이가 없어서. 네. 그래서 갭 투자가 상당히 성행했었는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갭 투자라는 것 자체는 전세금을 안고 투자금을 그 차액을 투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5억짜리 아파트를 전세금이 8억이면 아니 전세금이 4억이면 네. 1억만 가지고도 집을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이제 투자고 나쁘게 하면 투기가 될 수도 있고 네. 또 그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 갭 투자라는 용어로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대중화됐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그 대전제 조건은 바로 전세금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예. 이상. 그리고 집값이 올라지면 좋고요. 근데 지금 상황 보면은 상대적으로 전세금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면은 네. 결국은 갭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세입자 구하기가 예전만큼 그 전세금을 확보를 못 하다 보면은 네네. 그 차익만큼의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어지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역전세난의 우려가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갭 투자를 한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 분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는 발생할 거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네. 자, 이 9.13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대출이 상당히 꽉 막혀 있는데 이것도 영향을 주고 있죠. 아무래도 대출이 막혔으면은 그럴 경우에 앞선에서 갭 투자로 인해서 세입자에게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서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신용 받아서 네네. 다시 세입자한테 돌려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지금 어느 정도 막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저 일부에서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일부 신용대출을 통해서도 한다고는 하지만 네. 여하튼간에 거기에 대한 거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런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가 이 전세자금 대출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부실까지는 나타나지는 않는데 네. 일부 그 수도권 경기 외곽 지역들이 있어요. 뭐 공급 물량이 많이 늘은 지역들이 있거든요. 경기 북부권 뭐 여러 신도시 지역들 네. 그런 지역들 자체는 입주자 자체가 구하기 어렵고 상대적으로 전세입자도 구하기 어렵고 하면 일단은 아파트 가격이 공급이 늘면서 많이 좀 하락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그 하락폭이 크다 보면은 전세금과 역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 지방권 앞서는 말했듯이 지역별로 안 좋은 그 경기가 안 좋은 경제 침체된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남 창원 지역, 뭐 거제 지역 이런 지역들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역전사돼서 나중에는 쉽게 얘기하면 전세금 자체의 보증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해봐 깡통주택로 이어질 우려는 있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서울을 비롯해서 일반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전세자금 제때 되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려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사후적인 방법이 있고 사전적 방법이 있는데 네. 만약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거나 이럴 경우가 생긴 경우 주민등록 이전해야 될 경우 생긴 경우는 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좀 활용해서 네. 내가 설령 여기서 이사를 가고 주민등록을 이전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경매 실행이라든지 채권 확보를 할 때 우선 변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네, 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건 뭐 돈은 별로 안 듭니다. 수수료도 뭐 인지세 네. 정도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좋지만 네. 그런 경우에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가 있는 게 경매로 들어가다 보면 실제 주택 가격보다 많이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높게 내가 처음에 전세를 높게 비싸게 주고 들어갔으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액에 대한 보완 제도로서 사전적인 좀 이렇게 제도 보완이 필요한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생각은 됩니다. 네, 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죠. 네네. 여기 가입하는 세입자들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지금 말 그대로 하면은 사전에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를 이용해 놓으면 뭐 약간의 수수료는 듭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수수료를 뭐 0.2% 전후라고 보면은 네. 그거를 내더라도 내가 안정적으로 공적인 보증기관을 통해서 제가 전세금을 다 확보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건 100% 그럼요. 전액 예, 보증한 걸 다 확보가 받으니까. 그래서 전세 보증금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대중적으로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뭐 단돈 뭐 200만 원이 나가더라도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조금만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요 관련돼서 언급해 주면은
여기에 이제 뭐 대상이 좀 있는 게 있어요. 네네. 그 중에 이제 요건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주민등록 전입해놓고 네. 확정일자를 받아놓아야 됩니다, 사전에. 네. 그런 이제 절차를 좀 완비한 상태에서 적어도 기간에 전세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아 있는 1년 미만에 있을 때 가서 그걸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세 계약 기간이 1년 절반은 남았어요. 1년 이상 남아 있어요. 통상 2년이야 잡으면.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미리미리 신청해 놔야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거는 또 이제 대상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는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허그라는 주택 도시보증공사, 예. 그다음에 하나는 그 서울보증보험에서 하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약간의 차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주택 도시보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하고 그다음에 뭐 수도권 7억 원, 기타 뭐 5억 원 이런 제한은 있고요. 네. 반대로 이제 서울보증보험 쪽에서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 금액 제한 없고 그다음에 뭐 기타 주택 같은 경우 단독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0억 원 이내 이런 건 있는데 네. 여하튼 간에 그거는 내 상황이 맞을 때 하면 되고 약간의 수수료 차이는 있습니다, 사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 0.15에서 0.2% 사이니까 네. 이런 걸 좀 활용하면 좋겠고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수수료도 좀 더 조금만 더 저렴해진다면은 좀 더 대중화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부분인 뭐, 거죠. 예, 그런 뭐 사실은 이런 뭐 사전에 항상 대응하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중에 역전세로 인해서 또는 깡통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사태를 우려된다면 네. 미리미리 그런 좀 보증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이 역전세난이라든지 깡통전세에 대한 정부 대책은 뭐 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 역전세난까지 구체화된 건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이라든지 뭐 지방의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가 되거나 주택이 과잉 공급되면서 입주자를 구하기 어렵게 되면서 네네. 지금 깡통주택 말이 나올 수 있고 일부는 나온단 말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게끔 뭐 일부 뭐 다주택자의 경우라도 약간의 그 실질적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거에만큼은 약간의 뭐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한다든지 대출을 좀 네. 허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좀 더 대중화시킨다든지 이런 노력은 조금 있으면은 좋겠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전세를 많이 주고 있는 이 다주택자들이 좀 매물을 많이 내놓기를 네. 바라고 그래서 이게 집값 하락으로 가는 어떤 과도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그것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주택 시장이 하향 안정화로 되고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안에서 좀 아쉽다면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조금만 신경을 더 써준다면 저 무난하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자, 목요일의 오아시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동현 KB 하나은행 부동산 자문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